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국가 원로라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외교를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와 민생, 정치 양극화 해소, 겸손한 리더십, 가짜뉴스와의 전쟁, 포퓰리즘과의 결별, 이걸 해야 된다고 조언을 했는데, 애초에 외교를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조언들을 들을 사람이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심지어 데일리안 같은 언론에서는 최초의 기록들이 쏟아졌다, 이렇게 띄워주고 있고요. 영어 연설을 보면서 소름 끼쳤다, 원고 외우기부터 시선 처리, 목소리 톤 등등 영어 실력이 상상을 초월했다. 애초에 지금 영어 실력이 중요한 거였습니까? 이런 게 물타기란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방미 성과 띄우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죠. 택도 없는 걸 띄우려고 하다 보니 구설수에 계속 휘말리는 거고요. 신원식 의원, 서병수 의원, 이들은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면서 열심히 띄워주고 있지만 무리수라고 보입니다. 그러더니 비판을 하는 민주당을 향해선 이따위 수준의 정당이 한때나마 대한민국 집권당이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따위 인간도 국회의원을 한다는 대한민국 현실도 안타깝게만 느껴집니다. 게다가 태영호 최고위원도 또 무리수를 남발하다가 많은 비판을 불러왔는데, 읽어보면 볼수록 명연설이다, 그러면서 또 영어 실력 타령하며 물타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군이 이 나라를 향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지금 다른 나라를 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이에 대해서도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정말 기가 막히다, 막장이다, 별별 방식으로 비상하게 아부중이다, 저런 눈치와 언변으로 북한에서도 잘 살았겠구나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국민의힘 내부 징계 절차 아닙니까? 태영호, 김재현 최고위원에 대해 다음 2차 회의에서 당사자 소명 듣고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2차 회의는 오는 8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하고요. 계속 지켜볼 대목이죠. 게다가 김기현 대표도 새로운 이정표 수립 타령하며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띄워주고 있는데요. 정작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은 지난 1년간 잘한 일 꼽기가 진짜 힘들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대국민 사기 외교라며 냉정한 평가를 직시해야 된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핵 공유 논란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이 명백히 사기극을 벌인 만큼 사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청 문제에 대해선 찍소리도 못하고 텅 빈 쇼핑백만 들고 돌아온 모습에 어쩜 저렇게 포장을 해줄 수 있습니까? 사실상 핵 공유, 심리적 안정감, 이런 말까지 나오며 오죽하면 핵인지 감수성이란 말이 신조어로 등장했고요. 제일 중요한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 감축법, 이런 거에 대해선 제대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셨듯이 과대평가하고 물타기를 하고 이러니 기가 막힌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5월 7일 혹은 8일쯤에 한국에 온다고 하는데요. G7 정상회의 전에 5월 초쯤 한국 방문하는 것을 양국이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결단 답례로 선물 내놓을까, 이런 기사까지 나오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사결정은 전부 다 무시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후로 일본의 태도는 더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나 반성, 어떤 메시지도 없었죠. 그런데 여기에 무슨 선물을 기대합니까? 게다가 지금 제일 심각한 건 삼중 수소가 무해하다는 식으로 언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겁니다. 일본에서도 저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엄청난 비판을 불러왔고 공개 하루 만에 영상을 삭제했죠. 삼중수소는 DNA뿐 아니라 단백질, 정제에도 영향을 미쳤고 다른 것들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의에 알릴 필요가 있고요. 오염수 방류 시에 생태계 유전 정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심각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일본은 막무가내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려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을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든 말든 백선엽 같은 사람을 10대 영웅이라고 띄워주며 역사를 멋대로 뒤집어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정말 걱정입니다.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럴까요? 이해로도 윤석열 특활비 관련해선 6월 23일에 공개된다 하고요. 경147이라고도 알려졌던 그 유명한 147억 특활비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민들레 유시민 작가의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손절의 정치학이란 제목으로 올라왔고요. 플라톤부터 칼포퍼 등등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하게 글을 남겨주셨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위험은 여당의 손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써먹어왔던 것을 다른 누군가가 그대로 따라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내용들의 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단독으로 5월 말 6월 초에 개각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별 기대가 안 되는 건 저뿐일까요? 아무튼 이후로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는지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